학부모총회. 네, 보통 저는 제가 근무한 학교는 3월 16일? 3월 16일쯤이니까 올해 기준으로 보면 올해는 셋째 주인 것 같아요. 셋째 주 목요일 금요일 17일 18일 요때 해요. 보통 학사 일정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준비하셔야 되고, 학부모총회에 대한 루머가 있습니다. 생각하세요? 학부모총회는 학부모들이 많이 오는 게 좋다, 오지 않는 게 좋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는 근데 아마 또 줌으로 하겠죠. 그분들 학교 오시기 어려우셔가지고 많이 오는 게 좋은 것 같다. 저는 많이 오는 게 좋습니다. 많이. 제 생각에는. 왜냐면 이 시기에 총회 때 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어쨌든 간에 에너지가 있는 분들이라 이 에너지를 담임이 잘 활용하기가 좋아요. 아무도 안 오면 반에 담임이 뭐 하기 참 어렵죠. 부모들이 여력이 안 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저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오시라 그래요. 당일날 오셔도 되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말고 시간 되시면 오세요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담임이 어려서 얕보이지 않을까요? 보니까 지금 선생님들 중에 어머님들이 약간 이모뻘 정도 되는 그런 선생님도 계신 것 같은데 금방 갑니다. 저도 약간 이모뻘이었는데 이제는 저보다 어리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시간 훅 갑니다. 담임이 어려서 얕보이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겉보기에. 근데 이런 것들을 그 담임이 함부로 보지 마세요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문성. 그죠? 우리가 이번에 그 누구예요? 최민정 선수 있죠.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선수 이제 대학생이잖아요. 무시합니까? 스케이팅 갖고 무시합니까? 그 사람을 절대 무시 못하죠. 왜? 전문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거는 세계 1등이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저 담임은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생기도록 전문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 어머님들 중에 자꾸 말을 반말하다가 존댓말하다가 말을 애매하게 놓는 분들 계세요. 그 말이 존댓말로 바뀌고 말투가 공손해집니다. 간 보는 거예요, 다. 그것도 간 보는 거예요. 총회는 알려드릴 텐데, 학부모 총회는 학부모와 첫 상호작용의 시작이 아니라 연장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얼굴 처음 보면 늦어요. 저는 이제 첫날부터 소통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부모 총회 때 사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왜냐면 다 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얼굴 본 거고, 어머니들 저 보고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그 감정카드, 제가 보여드릴 텐데, 감정카드로 게임이나 하고 그냥 얼굴 보고 인사하고 맞춰요. 왜냐면 이미 학부모 총회 자료도 며칠 전에 제가 단톡 그 어머니들 톡방으로 다 보여드리고, 저 이거 그냥 드리기도 할 건데 그냥 미리 드릴 테니까 그냥 봐주시기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 제가 만든 건데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해보시면, 아이들이 부모에게 듣고 싶은 말 10, 순위 맞추기 게임. 에서 어제인가 그제 나온 신문 기사를 영을 제가 게임화 시켰어요. 이 내용 가지고. 그래서 선생님 한번 해보시면 이런 내용 가지고 이제 퀴즈 맞추는 건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선생님들 버전이 있는데 평균이 30이에요. 선생님들이 신기한 게 그 12는 맞춰요. 근데 1, 2는 못 맞추더라고요. 극악의 난이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있고요. 요거를 선생님이 부모님들한테 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하시면 이 결과는 저한테 보여요. 그래서 요 사본 만들기 링크를 가져가서 아까처럼 여기 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선생님의 구글 드라이브에 복사가 된단 말이죠. 그럼 이제 가져가시면 돼요. 제가 이거 오늘 아침에 1시간 동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 가져가시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서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처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학부모 총회 자료집도 여기 있어요.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것도 클릭하면 되니까 가져가세요. 총회 자료집은 저는 일단 제 스타일은 저는 양으로 승부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게 많아요. 총회 자료집이 22쪽입니다. 21쪽이네요. 21쪽. 엄청 많죠. 학부모 총회 자료집을 21쪽을 만드는 담임은 없어요. 없어요. 이거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명함할 때도 그랬는데, 이 보시면 담임이 보통 담임이 아니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느끼죠. 담임은 똑같이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어머니 하지만 자료가 이만큼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쓰시면 돼요. 이것도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어떤 선생님 만드신 거 제가 요 1쪽만 맨날 고쳐요. 반 바뀌니까, 그 다음에 나이 드니까, 그 다음에 교무실 자리 바뀌니까, 나머지는 그냥 둬요. 뭐 이것도 바꾸죠. 뭐 이거 시간표 이런 거. 이거 바뀌고, 담임 시간표도 적어드려요. 혹시 상담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아무도 안 보시지만 여기 뒤에다가 또 뭐 잘라 한 번도 바꾼 적 없어요. 이거. 그리고 뒤에 요거는 이제 복사해서 넣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학사 일정도 넣어드려요. 학사 일정 밑에 있어요. 학급 규칙도 넣어드리고 쭉 가는데, 이제 뭐 이 자료를 미리 들을 수 있으면 좋은데 또 담임 처음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 자료를 당일날 만드시면 안 돼요. 이거 당일날은 모든 사람들이 자료를 뽑아요. 바쁘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날 다 해놔요. 월요일날. 다 만들었으니까 뽑아놓고, 그 바쁘다는 얘기가 프린터가 바빠요. 그래서 내가 나만 뽑는 게 아니야, 그날은. 그래서 미리 뽑아놓고 스테이플러 집어넣고 그
교무실 한 켠에다가 짜두면 든든합니다, 아주. 그래서 이렇게 학사력 드리고, 그 다음에 학사력 드리고, 이거 안 드려도 돼요. 필요 없으면 지워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데, 실제로 본인들 오셨을 때 그 학부모총회가 엄청 바빠요. 시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날 시간이 이래요. 이렇게 이제 뭐 줌으로 하시니까 또 오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수업을 참가는 요즘은 잘 안 하시죠. 학부총회를 하는데 이때 또 뽑을 게 엄청 많고 또 자체적으로 막 돌아가서 부모들이 막 다 해요. 선생님이랑 실제로 오랫동안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물론 한 분만 오시면 좀 다르긴 한데, 그래서 이런 걸 다 해야 돼요. 일정표. 이것도 이제 나중에 교무부에서 주는데 궁금하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시간이 돌아가는지. 아주 바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자료를 다 만들어 놓고 다 쓸 수가 없다. 이거는 담임이 전문성이라는 거를, 담임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도구다.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시간이 없어서. 어머니 기대도 안 봐요. 뭐, 보여주려면 보여줘도 되고. 그리고 이것도, 만약에, 파일로 줌으로 하게 되면 저처럼 이렇게 파일 띄워넣어가지고 화면 공유하고 쭉 보여주시면 돼요. 보세요. 이런 생각합니다. 아까 했던 거니까. 화나는군요. 이것도 제가 받아놓고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이런 말, 대화 기법, 뭐, 어쩌고 저쩌고, 생활도서. 여기 책 있는데, 그 담임을 처음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이 책을 읽으셔야 돼요. 이건 머스트입니다. 저랑 아무 상관없고, 제가 이 책을 늦게 읽은 거를 굉장히 땅을 치고 후회했던 책이에요. 요 두 권 있어요. 요 두 권은 무조건 읽으세요. 방학 때. 특히 이거, 특히 이거. 이거 제가 또 해드릴게요. 뭐 여자 선생님들이 많으시니까 여선생님들은 남학생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여기 또 아까 남자 선생님 계신 것 같은데, 남자 선생님은 여학생 다루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성인 학생을 이해하는데 뭐 경험도 중요하지만 책으로 좀 배울 수 있으면 좋은 것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저를 구원해 준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울면서 읽었어요. 왜냐면 이 책을 읽었을 때가 저희 반에서 제가 가장 담임하면서 예뻤던 반을 만났는데, 이 여학생 왕따 당하는 거를 캐치를 못 해가지고 가장 예쁜 반이 가장 최악의 반이 돼가지고 그 아이들 다 졸업시키고, 막 너무 후회하면서, 그때 공부하면서 읽었던 책인데, 이 책을 내가 그 전에 좀 읽었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이러면서 엄청 땅을 치면서 후회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 다 필요 없고요.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학부모 통신문에 아이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알려주세요라고 했었잖아요. 그거와 연관지어서 여기 보면은 뒤쪽부터 한 이제 절반 이상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전부 다 아이의 정서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 학교 아이들 중에 3분의 1이 정서적 어려움이 있어요. 이 국가 통계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반 아이들 구성원 중에 3분의 1이 적대적이잖아요. 제 생각에는 걔네들이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뭐 아주 악한 애들 그런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울증이 또 있고 인터넷 중독이 있고 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임이 알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담임이 경험을 통해서 이 아이의 상태를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어렵게 부모한테 아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좀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부모들이 인정 안 해요. 우리 아이를 뭘로 보고 그랬어요? 이러면서 막 화를 내시거든요. 근데 있어야 문제 있는 애들이 실제로 보호함을 받으면 되는 애들이 있는데 그 부모가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연초부터 계속 부모들과 소통하면서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나중에 이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부모가 담임을 믿기 때문에, 다른 담임이었다면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우리 아이의 어려운 문제를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밑작업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한테, 어머니,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아이들 중에 3분의 1 정도가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지 절대로 꾸중의 대상이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리 부러져가지고 그 붕대 감은 아이한테 너는 왜 안 뛰냐라고 꾸중합니까?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쟤 좀 친구들한테 부축해주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아이들, 정신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은 눈에 띄지 않아서 그렇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똑같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담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배려할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담임이 이 과정을, 다시 말해서 이 아이들의 문제를 경험을 통해서 파악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하는 것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저는 청소년 정신과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어머님의 아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 아이라면 저한테 솔직하게 해주시면 제가
무조건 배려합니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꼭 알려주세요라고 제가 신신당부를 하거든요. 근데 왜 이런 말 할 수 있냐? 이미 2주 정도 시간 동안 담임이 얼마나 우리 반을 아이들을 위해서 애쓰는 담임인지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힘들죠. 이게 힘들어요. 근데 힘들어도 내가 원하는 만큼 힘든 게 좋아요. 얘네 파악 못 해가지고 1년 동안 고생한단 말이죠. 근데 그 힘듦이나 내가 이거를 미리미리 계획해가지고 담임을 보고 신뢰를 가져서 이 순간에 이 어려움을 나한테 얘기해주는 그 힘듦인 뭐가 더 크냔 말이죠. 저는 절대적으로 담임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 아이들 상태 파악하는데 그 부딪히면서 그 느끼는 그 힘듦이 더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사실은 끝나고 남아서 어머님들이 얘기하세요. 우리 아이가 사실은 가 있어요. 유레카예요. 그렇게 배려하면 돼요. 아, 그래요, 어머니? 아, 알겠습니다. 제가 잘 지켜볼게요. 그 문제를 같이 다룰 준비가 된 거죠. 근데 이 단계까지 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초반에 이거를 잘 해놓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것만 툭 나오면 너무 삭막하잖아요. 그쵸? 만나보자. 아, 그런데 어머님들 이런 할 수 없으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밑작업을 막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학부모총회 때 이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올해 담임하시면서 어머님들 중에 아이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 계시면 선생님 담임 성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못 얘기,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우리 아이 어려운 문제를. 되게 고마웠게 생각해야 되고, 그 아이가 사고를 쳐요, 계속. 쳤을 때, 아, 그래. 예상대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마음가짐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부모총회를 많이 오셔야 돼요. 이게 뭐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이런 게 있죠. 학부모총회 때 사실 담임이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담임이 말을 예쁘게 해야 돼요. 전 말투가 되게 투박하고 직설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아이들한테나 그다음에 학부모들한테 상담할 때는 말투 신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뭐 물론 여전히 이제 직설적이긴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이 예쁘게 막 듣기에 막 다정한 그런 말투는 아닌데 이런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상담하러 오십니다. 워킹맘 계신가요? 그 부모들이 그 학부모 총회라는 정해진 시간 2시 반 참여하기 위해 참석하러 오기 위해서는 많은 일을 해야 돼요. 일단 반차 내야죠. 맞죠? 반차 내고 그날 반을 일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전부터 그 날을 준비해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그날 아침에 굉장히 바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일이 쏟아지니까. 그러고 막 마음속으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그 정해진 시간에 못 가는 일이 없어야 할 텐데라고 하면서 조바심을 내요. 근데 꼭 그런 일이 생겨요. 꼭 생깁니다. 그러면서 점심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막 바쁘게 오세요. 그렇게 학부모총회 옵니다. 물론 뭐 이제 전업주부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여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래도 바쁜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학부모총회에 와서 앉아 계신 거에 대해서 고마움, 아니 뭐랄까, 앉아 계신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드린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인정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 어머님, 바쁘실 텐데, 아이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오늘 어려운 시간 내서 학부모총회 참석해 주셨죠? 너무 감사합니다. 저 그 얘기야. 그러면서, 아, 오늘 워킹맘들께서는 반차도 내야 돼, 뭐도 해야 돼. 들으면 부모님들이 막 화가 되는 거예요. 담임이 남잔데 내 상황을 어떻게 저렇게 잘 알지? 하면서 막 마음속에 막 푹푹 꽂히는 거예요. 담임 하는 말이.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평소 본인들을 위해서 휴가 쓰시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휴가를 내서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거 보고 얼마나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시는지 제가 배웁니다. 이렇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쵸? 오늘 학부모청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랑 꼭 그 말 구구절절 해주면서 인정해주는 게 똑같은 말이죠.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엄마들이 마음이 막 녹는 거예요. 막 진짜 대단하다, 보통이 아니네. 애들만 잘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나도 잘 이해하는구나,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말.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그 부모들한테도 그렇고 이런 상담하실 때 이런 예쁜 말투를 장착하셔야 돼요. 이건 연습이 좀 필요해요. 물론 뭐 말투가 굉장히 타고나기를 친절한 말투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럴 거 없죠. 저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50대 중후반에 아주 중하게 생기신 남자 선생님이 계신데, 이분이 그 학급 활동을 아무것도 안 해요. 1도 안 합니다. 저는 맨날 다 있거든요. 야영하고 뭐 파티하고 칭찬 사택없이 뭐 붙이는데 1도 안 하는데 이 반 분위기가 저희 반 분위기 못지않게 좋았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담임이 하는 게 없는데. 내가 옆에서 이제 이 선생님이랑 같이 1년 동안 근무하면서 열심히 지켜봤는데 이 선생님이 화법이 기가 막혀요. 진짜 대단합니다. 여학생들이 딱 자기한테 와요. 그러면 아, 누가 왔구나. 딱 웃어. 누가 왔구나 이러면서 아, 누구누구 예쁜 얼굴을 보니 선생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
뭘 도와줄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저씨가. 근데 이게 그 선생님이 그냥 뭐라 그럴까 지어내는 게 아니라 정말 애들한테 선생님이 기분이 좋다는 거를 느껴지게 말씀하시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막. 아, 선생님, 제가 선생님 보고 싶어서 왔죠. 막 이래요, 둘이.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행동, 그런 화법을 1년 동안 쓰세요. 너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사탕 하나 줘. 선생님, 너만 줄게. 다 줘요, 사실은. 너만 줄게. 이러면서. 이런 화법을 구사하시니까 아이들이 너무 선생님을 좋아하고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도 선생님을 좋아하고 반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물론 이제 꾸중하실 때는 또 이제 꾸중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말투를 쓰세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1년 동안 옆에서 들었잖아요. 저도 모르게 저 귀에 박히니까 저도 말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애들 보면서 야, 너 선생님 찾아와 주신 선생님 너무 기분이 좋아. 뭘 더 줄까? 어떻게 줄까? 뭐 사탕 하나 줄까? 이러면서 상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걸려요. 저도 몇 년 걸렸는데 약간 이런 식의 화법 너무 중요합니다. 애들한테 꼭 그 말 하시면 좋아요. 너만 주는 거야. 비밀이야. 다 주고.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총회 때 저는 감정 카드라는 걸 했어요. 여기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누르시면 되긴 하는데 원래 이거를 제가 이렇게 종이로 코팅을 다 해가지고 이거를 썼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60개인가 되거든요. 쫙 많죠. 그래서 어머니들한테 만약 온라인으로 한다면 어머니 뭐 오늘 총회 참석하셨는데 어떠한 기분이 드세요? 이러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똑같이 저처럼 하시면 돼요. 뭐 부끄러워요, 미안해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애들이랑 상담하실 때 쓰면 좋아요. 요즘 뭐 타로 상담 같은 것도 하시더라고요. 타로 카드로. 그래서 애들하고 또 애들한테 쭉 카드 펼쳐놓고 너는 어떤 기분이 드니? 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말을 붙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감정 카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청에 와가지고 뭐 이런 얘기는 조금 하고 아까 그런 조금 하고 얘기만 자기 마음만 실컷 얘기하다 가요. 그러니까 뭐 훈훈하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많이 얘기해 주시고 또 자기만 긴장되는 게 아니고 자기만 부끄러운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서로 또 만나신 분들, 그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좀 더 공감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감정 카드는 총회뿐만이 아니라 학생들 상담하실 때도 활용하시면 너무 좋다. 이거 그래서 이거 여기 가시면 이게 그 프린터가 돼요. 내보내기 되거든요. 내보내 해가지고 여기 그 인쇄 돼요, 인쇄. 그래서 뽑아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뽑아가지고 그 컬러로 뽑은 다음에 코팅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잘라가지고 애들한테 보여주시면 돼요. 좋죠? 활용하시면 됩니다. 감정 카드. 자,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아, 네, 학부모총회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건 학부모총회랑 크게 상관은 없는데, 아까 그 아이 기억나세요? 어머니가 그 자기 아이가 그 좀 작년에 문제를 많이 일으켜가지고 굉장히 겁이 난다고 하시면는데, 하시면서 제가 문자 보낸 거 보고 막 한시름 났다고 했던 어머니 있었죠? 여기 있죠. 여기. 땡경이는 그 스토리가 있는 아이인데 제가 그 낯선 행동이라는 연수를 하면서 이 아이 설명을 많이 했는데 이 아이가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막 반항하고 막 선생님들은 덤비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면서 선생님들이 무서워하는 애여서 이제 3학년이 됐을 때 이 아이가 들어있는 반을 제가 집어서 데려왔어요. 제가 담임하겠다고. 여자 선생님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서 했는데 어머님이랑 굉장히 상담도 많이 했는데 선생님들한테 그냥 조금 말씀드리면 아이의 현재 모습을 보고 그 아이가 어쩌다 저쩌다라고 함부로 판단하면 매우 곤란합니다. 이 아이는 중학교 이전 초등학교 때 너무나도 유명했던 아이였어요. 공부 잘하는 걸로. 근데 그 중학교 때 이제 내가 목소리가 크고 키가 컸어요. 그러니까 반 친구들이 중학교 1학년들은 왜 꼭 그 목소리 크고 키 큰 놈들을 회장으로 추천을 하는지 얘가 회장이 돼버렸는데 마음이 약해요. 겉보기보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야 저기 가서 뭐 하자 보자 이렇게 하면은 다 쫓아다니면서 얘가 목소리가 크니까 꼭 얘가 잘못한 게 되는 거예요. 얘가 시켜서 그랬다 이렇게 친구들이 다 얘가 하자 그랬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담임선생님이 얘를 엄청 꾸중하면서 문제아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엄청 스마트하고 엄청 똑똑한 애인데 그 얘가 그래요? 선생님이 저를 문제아로 본단 말이죠. 그럼 제가 문제아가 될게요. 그러면서 2학년 될 때쯤부터 엄청나게 엇나갔어요. 2학년 담임선생님이 진짜 얘 때 많이 우셨는데 그런 아이였는데 제가 4학년 담임 되고 이 아이와 같이 이제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뭐 결국에는 회복을 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엄마들하고 소통하고 상담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이 아이가 2019년에 이제 졸업을 하고 제가 지금 2022년이잖아요. 제가 지금까지도 이 아이를 케어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그렇게 문제와 취급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얘가 얼마나 지금 많이 성장하고 있었을까. 그 제가 담임 선생님도 아는데 제가 얘 1학년 때부터 쭉 가르쳐가지고 아는데 담임 선생님 행동도 이해가 돼요. 왜냐면 애가 너무 그 겉보기에는 문제아처럼 행동하니까. 근데 그 아이의 조금만 그 아이의 그 속마음을 조금 읽어줄 수 있었으면 이 아이가 그렇게 엇나가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오랫동안 헤매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얘가
6년 동안 헤맸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모님하고 오래 상담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구글 코리아 갔다 왔거든요. 초대받아가지고 갔다 오면서 애들한테 이렇게 구글 코리아 갔다 왔는데 누가 중에 꼭 여기서 이렇게 멋있는 뷰가 있는 곳에서 일하는 애가 나오지 않겠니? 구글로 나오지 않겠니? 누구야 손들라 그랬더니만 얘가 손을 딱 든 거예요. 저랑도 인스타 친구거든요. 뭐 당연히 페이스북, 카톡 다 돼 있는데 제가 그러냐? 기다릴게 이렇게 해놓고 제가 되게 기뻤어요. 왜냐면 구글러가 되고 싶다는 이런 의지를 표현한다는 게 이 아이가 이제 다시 성장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 아이 이제 올해 이제 대학교 들어간 나이인데 재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써놨죠. 네. 나중에 도끼도 풀렸어요. 이건 어머니가 한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그러면서 평생 이런다 그랬는데 이렇게 어머니한테 축축축축축. 네. 그래서 사진 보내주면서 얘가 이렇게 쓴 글 보여주니까 어머님이 이렇게 저한테 답을 주시는 거죠. 가장 반에서 문제의 아이와 그 학부모와 제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락을 주고받고 이렇게 계속 케어한다고 제가 써놨는데 한다고 했죠. 통화됐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래서 길게 보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라는 건 아닌데 학부모들과 또 아이들이 그 자라나는 그걸 보면 사실 우리는 짧은 시기를 본단 말이에요. 이 아이 인생에서 1년이라는 시기가 길지 않아요. 물론 그 안에도 엄청나게 애들이 변화하고 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지만 그게 절대적으로 긴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보는 시간 동안 아이들의 변화가 생각만큼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저는 아이들과 이렇게 길게 보는 이유는 내가 놓쳤던, 내가 보지 못했던 변화를 이후에도 아이가 언제든지 일으킬 수 있는데 난 그걸 보고 싶다. 왜 보고 싶냐? 그 아이가 달라지는 거를 보면 내가 지금 가르치는 아이 중에 또 막 꿈틀꿈틀거리고 팔딱팔딱 뛰는 애들 있잖아요. 그 애들 보면서 얘도 저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믿음과 기대와 자신감을 가지고 이 아이를 돌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길게 애들이랑 연락을 하고 지켜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첫째 아들은 이제 29살, 거의 30인데 걔네들을 쭉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가르치는 애들보다 2배 더 사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제가 훨씬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 있게 지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 때도 그런 말씀 드리세요. 드려요, 제가. 전 제자들이랑 연락 다 한다고. 그래서 제가 뭐 한 번 가르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애들과 계속 인연을 오랫동안 이어가고 싶다고. 그래서 평생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실제로 하고 있다. 사람은 이것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자기에게 중요한 사람한테는 잘해요. 애들이 철이 없죠. 그래도 선생님이 자기한테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기본적인 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너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를 꾸준히 알려주고 도와주는 그런 거죠. 다시 돌아가면 뭐 그다음에 심지어 학교 시작하기 전에 가서 청소한 거, 오리엔테이션, 또 1인 1역 이러면서 계속해서 아이들을 격려하고 응원했을 때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되면서 담임으로서도 기쁘고 뿌듯하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들 이제 학교 시작하실 텐데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죠? 네, 다음 주 수요일이니까 얼마나 긴장돼요, 그죠? 네, 근데 막 잠 못 자고 그러지 마시고 또 한편으로는 많이 노셔야 돼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참 놀기도 애매한데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잠도 푹 주무셔야 돼요. 한동안은 잠 못 잘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많이 이제 지치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학급 경영 계획서를 쓰시면서 나중에 분명히 내가 너무나도 원했던 일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란 거는 상황이 달라지면 늘 또 생각이 변하기 때문에 초심을 잃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5월달, 6월달 되잖아요. 그럼 벌써 신규 선생님들 방학 기다려요. 방학 기다리고, 그 다음에 한 해 지나잖아요. 그러면 또 여름방학 기다리고, 그게 이제 패턴이 되면서 학교는 버티기가 되는 거예요. 버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변화, 나를 통해서 아이들이 달라지는 경험들을 하면, 그 버티면서도 아이들이 어떻게 달라질까 약간 기대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잊지 마시고, 초심을 잘 기억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